오랜만에 오랜만에 강의를 하게 된 것 같아요. 우리 마키 사장 얘기한 대로 저는 아까 전에 얘기를 좀 놓쳤거든요. 그 가수 별 생각 없이 릴스 올려 가지고 누군지 몰라요. 그 가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네, 별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 별 생각이 없는 사람이 예, 어쩌면 오늘 '생각하는 순간이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생각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가족이나 네. 저는 원래는 진짜 평범 이하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자료 먼저 공유하도록 할게요. 음. 자료 화면 공유를 안 하니까 제 얼굴이 너무 크게 나오네요, 보니까.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네. 정말 평범 이하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제목은 '생각이 바뀌면 삶이 바뀐다.' 예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나눌 건데 평범 이하였습니다. 그리고 뉴스킨을 하면서도 한 뉴 뉴스킨 하는 가운데 한 5년 정도는 거의 무명이었던 것 같아요. 무명 알죠? 예, 요즘 뭐 유명 가수도 있더라고. 무명에서 유명이 되는 유명 가수전이라는 거 제가 즐겨 보는데 저 또한 뉴스킨에서도 굉장히 무명이었던 시절이 있었고 또 뉴스킨을 시작하기 전에는 저를 보니까 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가장 듣기 싫은 질문 중에 하나가 "당신의 꿈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전직이 은행원이었는데 친구가 저에게 와서 "스키야 너는 꿈이 뭐니?"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제가 순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순간 당황했었고 '왜 꼭 꿈이 있어야 돼?' 그리고 "나는 평범하게 사는 게 꿈이라고." 얘기했던 그 순간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꿈이 없었고 별 생각 없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던 저에게 인생의 위기라는 게 오죠, 그죠? 그 위기가 오는 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 문득문득 우리는 인생을 되돌아보게 되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한 번 더 예측해 보고 예, 그런 순간이 저에게도 살면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뉴스킨을 만나면서 정말 많은 생각들이 바뀌었고 그리고 평범했던 제가 꿈을 꾸게 되었고 그리고 또 평범했던 제가 도전이라는 거 예, 꿈을 갖고 그것을 향해서 도전하게 되었고 여러 가지 변화들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의 생각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좀 변화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첫 장면에 있는 화면 자료는 제가 잊을 수 없는 장면이고 '다시 이때로 돌아갈 수 있을까.'라는 걸 해 보면 제 인생에 참 위대한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2015 년도 글로벌 컨벤션이죠. 이때 제가 한국을 대표해서 강의를 하게 됩니다. 저는 이 뒤에 사진 뒤에 있는 저게 뭔지도 모르고 그동안 살아왔던 것 같아요 보니까. 이때 2015 년도에 제가 500만 장자죠. 뉴스킨을 통해서 60억 커미션 누적 커미션이 된 순간이었고 또 4 번의 플래티늄을 달성한 순간이었습니다. 이때 아마 제가 3 스타 플래티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티멜리트 9년 차였고 그리고 NTC 너리시 더 칠드런에서 치프 앰버서더를 했던 그 순간 저를 표현하는 거네요 보니까. 이 순간에 제가 한 2만 명 앞에서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 정말 상상도 못했던 순간이죠. 예, 이런 순간이 저에게도 있었고 그게 다 뉴스킨을 만나면서 저의 생각이 바뀌면서 일어난 결과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오랜만에 오늘 이렇게 강의를 하니까 저도 굉장히 긴장이 되고요. 이런 긴장감을 진짜 오랜만에 느끼는데 제가 심장이 뛰는 것이 살아있다는 걸 느낄 수 있는 이 순간이 참 좋네요 보니까. 예, 참 행복한 순간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얘기 중에 하나예요. 사행습인운. 예,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우리 습관이 인생을 지배한다라고 하죠. 근데 이 습관을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보니까 처음에 생각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생각하는 대로 살 수 있다."는 얘기를 해요. "생각하라 그러면 부자가 될 것이다." 여러 가지 생각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 또한 뉴스킨을 한 번도 인생에서 성공이라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저에게 성공 인제 '인생을 한번 바꿔 봐야 되겠다. 성공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계기가 있었거든요. 그 계기가 언제였냐면 제가 전직 은행원이었어요. 은행원이 되려고 제가 참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누구나 쉽게 될 수 있는 은행원이었지만 저는 목표가 있었거든요. 제가 어릴 때 보니까 우리 가정 형편이 제가 대학을 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한 4-5 학년 때 '아 그러면 내가 평범한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그나마 성공할 수 있는 직업은 무엇일까? 누군가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직업은 무엇일까?' 예. 그걸 생각해 봤을 때 제가 초등학교를 갔다가 우리 집까지 오는 길에 은행이 있었어요. 지금은 역사 쪽으로 사라진 은행인데 조흥은행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 은행에 가서 예금을 하고 집으로 오고 이랬던 추억이 있어요. 그때 2,000원 이런 돈을 모아서 저금할 때 참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꿈꿨던 첫 번째 직업이 은행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흥은행을 가서 조흥은행의 첫 만남이었기 때문에 조흥은행을 지원을 했어요. 근데 제가 키에서 일단 잘렸어요. 서류에서 면접도 못 보고 키에서 일단 잘렸던 것 같아요. 키에서 잘리고 아마 뭐 별로 미모가 뛰어나지 못해 저는 점점 더 예뻐지고 있거든요, 과거보다. 네. 미모에서 잘렸던 것 같아요, 면접에서 일단.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아픈 경험이죠. 그죠? 그렇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다시 은행원이 되기 위해 도전했던 게 공채 시험을 쳤어요, 공채. 그래서 제가 부산은행이라는 곳에 입사를 하게 되는데 부산은행은 일 잘하고 성적 좋고 좀 못난이들이 많았던 은행이었던 것 같아요. 미안해요. 지금 우리 박정원 사장님도 부산은행 출신인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진짜 이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저희 때만 해도 좀 실력은 있는데 좀 키 이런 거 안 봤어요. 실력만 보고 제가 입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인생에 평생 직장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저는 열심히 살았지만 환경이 바뀌었죠. 그 환경이 뭐냐면 국가부도위기라는 여러분 그 영화 알죠? 국가부도의 날. 우리나라가 부도 위기에 처한 거예요. IMF. 그 IMF를 경험하면서 정말 많은 변화가 일어났거든요. 제가 IMF 때 육아휴직 중이었습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사라지게 된 계기 그게 바로 IMF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평생 직장은 없다.' 예. 이 생각을 심어준 게 바로 IMF였던 것 같아요. 그때 저는 조금만 참고 견디면 새로운 기회가 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매년 이렇게 명예퇴직을 하는 거야. 처음 명퇴를 할 때만 해도 제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었고 23평 빌라에서 시아버지를 모시고 이제 첫 아이를 출산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직장을 그만둔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제가 선택했던 건 열심히 더 열심히 일을 하고 더 실적을 더 많이 내는 직원이 되고 '은행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가 돼야 되겠다.'라는 게 제가 첫 번째 살아남기 위해서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시간이 지나고 제가 둘째 아이를 가졌을 때 희망퇴직을 결심하게 됩니다. 왜 희망퇴직을 결심하게 됐냐면 희망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첫 번째는 육아를 하면서 직장을 다닌다는 게 너무 저에게 힘들었고 또 제가 시아버님하고 같이 살았거든요. 시어머니도 아니고. 시아버님을 같이 모시고 살면서 육아에 전념하고 직장을 다닌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죠?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친정엄마가 저에게 보험이었거든요. 우리 친정엄마가 아이들을 다 봐줍니다. 예 다 봐주고 저는 토요일 저녁에 가서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일요일 저녁이면 다시 친정에 아이들을 데리고 오고 제가 살던 곳이 사상구 합정동이었는데 친정은 영도였거든요. 제법 먼 거리였습니다. 그 거리를 주말마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제가 둘째를 또 가지게 되고 '아 이게 행복한가?' 내 인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게 행복한가? 그리고 은행에 미래가 있는가?' 여러 가지 생각해 봤을 때 은행이 미래가 더 없는 거예요. 내가 여기 살려면 더 치열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될까?' 명퇴 자금을 요즘은 또 명퇴 자금 더 많이 줘요. 그때 당시 한 2년 정도의 월급을 모아서 명퇴 자금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정했죠.
이 명태 자금을 나는 잘 재테크해서 은행을 다니는 것보다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겠다라고 처음 생각을 바꿨던 것 같아요. 제가 그토록 원했던 직장, 그 직장을 내려놓는 순간 그게 바로 IMF를 겪으면서 내려놓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를 낳으면서 제가 내려놓았습니다. 이렇게 막상 직장을 그만두고 제가 평범한 가정주부의 삶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저는 이때 제가 최선을 다해서 아꼈던 것 같아요. 화장품도 그전에는 비싼 화장품 백화점에서 브랜드 제품을 쓰고 옷도 백화점에서 파는 옷을 입었다라면, 이때 하면서는 화장품도 길거리에서 파는 화장품을 쓰고 펌도 제일 싸구려 펌을 하고, 어쨌든 아낄 수 있는 한 최대한 아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름 재테크를 한다고, 요새 주식 열풍이죠. 저 또한 이때 주식을 해서 떼부자가 될 거라는 꿈을 꿨던 것 같아요. 저의 모든 전 재산 1억을 주식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식은 한 1-2년 만에 300만 원이 돼서 돌아오더라고요. 그 당시에 1억 이면 진짜 큰 돈이었거든요. 주식 저도 도박과 같은 마음으로 그때 주식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잃게 돼요. 모든 것을 잃게 되고, 이때 제 인생에 가장 큰 위기가 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행히 저희 남편이 참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결혼을 하면서 저희 남편을 첫눈에 반해서 결혼을 했거든요. 뭐가 좋았을까요? 저희 남편이 가지고 있는 배경이 좋았을까요? 아니에요. 저희 남편이 성품이었어요. 제가 성품을 보고 결혼을 했는데 그 성품이 어때요? 얼굴에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 살면 평생에 큰 부자는 아니더라도 '마음고생은 안 하겠구나. 행복하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저희 남편과 결혼을 했는데, 제가 1억을 잃어 보니까 저희 남편의 성품을 알겠더라고요.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았어요. 여러분, 와이프가 1억 주식해서 날렸어요. 그러면 화 안 낼 남편 이게 여기 있나요? 우리 이영호 사장님 화 안 낼 것 같아요? 예. 라키 사장 어때요? 예, 저는 저희 남편이 화를 안 냈어요. 물론 속으로 화가 엄청 났겠죠. 근데 저는 더 당당했어요. 왜 당당했냐면 아니, 내가 별 능력 없는 남편을 만나서 성품만 좋고 별 능력 없는 남편을 만나서 잘 보겠다고 나 혼자 잘 살려고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잘 살아보려고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 결과가 이렇게 났잖아요. 1억을 잃으면서도 진짜 당당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남편도 1억을 잃은 저에게 굉장히 우리가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있을 즈음에 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은행을 다닐 때 굉장히 친한 동기였습니다. 이 동기도 같이 명퇴를 했어요. 우리 분위기죠. 명퇴하는 분위기였거든요. 분위기에 휩쓸려 같이 명퇴를 했는데, 이 친구가 저에게 A사 사업을 열심히 전달합니다. 근데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 이꼴 피라미드라 생각했어요. 쳐다도 안 봤어요. 예. 그리고 우리 사촌 언니도 아메이를 하다가 망했었어요. 그런 과거의 아픈 추억이 있기 때문에 쳐다도 안 봤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저에게 계속 컨택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주식으로 잘 될 거라 했는데 주식으로 굉장히 가난해졌어요. 예. 그러면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두 가지 생각으로 갔던 것 같아요. 워낙 이 친구가 초대를 하니까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의 생각은 '이 친구가 나보다 더 부자가 되면 어쩌지?' 라는 그런 생각, 두 가지 질투심, 그 마음으로 제가 A사 강의를 들었던 것 같아요. A사 강의를 들으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어떤 생각, 특별한 강의는 아니었지만 '왜 이 자리에 이렇게 괜찮아 보이는 사람들이 많지?'라는 생각이었어요. 너무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걸 알아보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집으로 와서 책을 사서 읽기 시작했어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을 사서 읽으면서 제가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처음으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비전을 저는 책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렇게 가슴이 뛰었는데, 가슴이 뛰면 어때요? 막 뛰는 걸 누구에게 막 좋은 영화 보면 이야기해 주고 싶죠.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친한 언니들의 계모임하는 계모임에 가서 막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 얘기를 듣던 1살 많은 언니가 "수키야, 너 그러면 누스킨도 한번 알아봐. 내가 누스킨 써 보니까 너무 좋던데 이왕 너 네트워크 할 것 같으면 누스킨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뉴스킨하고 인연이 되려고 그랬는지 제가 은행을 다닐 때 뉴스킨을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이게 네트워크인지도 몰랐고 그냥 미국의 한 화장품인 줄 알았어요. 그걸 만났는데 한 방울도 안 쓰고 사서 버렸던 화장품이었어요. 아는 직장 선배 언니가 "얼마나 땄겠으면 이걸 영업하러 왔을까?" 그런 안쓰러운 마음에 언니에게 제품을 팔아줬고, 너무 용기가 보잘것없고 한 번도 브랜드를 들어본 적이 없는 브랜드라서 제가 휴지통에 그대로 버렸던 게 뉴스킨과의 첫 번째 만남이었는데, 네트워크를 이해하고 난 뒤에 뉴스킨이라는 브랜드를 다시 듣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소개해 달라고 했어요. "당장 소개해 줘. 난 네트워크 마케팅의 비전을 책으로 봤는데 뉴스킨 제품이 그렇게 좋다면 나도 한번 체험해 볼 테니까 당장 소개해 줘." 그렇게 해서 저는 뉴스킨 제품을 처음 체험하게 되고요. 체험을 할 때 저에게 제품을 데몬스트레이션 했던 분은 지금 사업을 그만두신 분이에요. 그분은 50 대였어요. 근데 그분의 피부가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너무 좋아 보이고 '와, 이런 제품이라면 대박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체험해 보고 '아, 이 제품을 체험하고 안 쓸 사람이 있을까? 이건 무조건 되겠는데?' 내가 네트워크 마케팅 책으로 공부해 보니까 이론적으로 알면 안 할 사람이 없는데, 제품이 좋고 마케팅이 좋으면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무조건 되는 일이야. '이거 무조건 해야 되겠어.'라고 굉장히 단순한 마음으로 저는 한 번만에 리크루팅이 되었어요. 중요한 건 저에게 제품을 데몬스트레이션 했던 분은 사업 설명을 단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제가 스스로 회사에 찾아가서 강의를 듣고 스스로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스스로 책을 읽고 강의를 듣고, 그때만 해도 너무너무 귀한 시절이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의 비즈니스가 시작되었고요. A사 사업을 하다가 뉴스킨을 선택할 때 저를 컨택하기 위해서 진짜 노력했던 친구가 눈물을 엄청나게 흘렸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어떤 기준으로 누스킨을 선택했냐면 '내가 소비자라면 어떤 제품을 쓸 것인가.'라는 기준을 가지고 봤을 때 저는 단 1 초의 망설임도 없이 누스킨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스킨을 알아보기 시작했고 누스킨을 하게 된 겁니다. 저의 누스킨 할 때 이 모습이었어요. 저는 아이들이 굉장히 어렸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아이가 어려서 이 사업을 못 한다."라고 얘기하고 "아이 때문에 힘들다."라고 얘기하지만 저 또한 저희 아이들이 제가 4 살, 예, 4 살, 3 살, 5 살이었던 것 같아요. 이 시기에 제가 뉴스킨을 알아보게 됩니다. 예. 알아보게 되고 첫 번째 제 생각이 바뀌었던 건 네트워크 마케팅의 올바른 이해였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피라미드라고 생각을 했었죠. 잘못된 거라고 생각했고 '사람을 이용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가장 진화된 마케팅인 거예요. 과거에는 제품을 생산해서 소비자까지 출판, 도매, 소매라는 복잡한 유통 과정을 거치는데 여기 플러스 광고를 거치잖아요. 그런데 이 마케팅이 계속 진화가 되죠. 대형 할인마트라든지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이라는 마케팅 중간에 유통 과정이라는 유통 혁명이 또 만들어지고,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가장 진화된 거예요. 어떠한 광고도 없고 어떠한 유통 채널도 없이 소비자가 제품을 써본 경험이 바로 소비자가 광고 모델이 되고 소비자가 유통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회사와 동업 관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관점을 바꿔 보세요. 그동안의 소비는 유통혁명이 일어나도 소비자는 소비자로 머물렀지만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올바로 이해하면 회사와 동업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생각이 완전하게 바뀌면서 저는 뚜껑이 날렸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이란 그런 거예요. 사람에게서 사람에게로 훌륭한 제품이 전달되어 그 사람들이 제품을 애용하고 또한 그것에 의해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시스템. 가장 진화된 마케팅이다. 이게 이론으로 보면 그래요. 여러분, 이 마케팅을 안 할 이유가 있을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소비자가 존재하느냐인 겁니다. 소비자가 봤을 때 가장 저렴하게 쓰는 전제가 돼야지 되는 거예요. 그걸 내가 소비자로서 마음이 있는가라는 기준으로 면 이 사업을 판단하겠다.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살짝 끊겨요? 어? 잠깐만요. 제가 이제 잘 들리나요? 예, 재난 문자가 떴네, 재난 문자.
예. 핸드폰으로 제가 하다 보니까 재난 문자가 떴는데 끊길 때 바로바로 진행자님이 음속 해제하고 얘기해 주세요. 제가 막 하다가 보면 정신없이 혼자 진행하기 바쁘거든요. 예. 댓글 못 볼 때도 많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진화된 마케팅이고, 왜 이렇게 이 마케팅에서 엄마나 옆집 사람, 직장 선배 다 뜯어말리죠. 제가 이 사업을 할 때 너무나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진짜 완전 꽂혔던 것 같아요.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리크루팅을 시도했냐면 저희 남편의 직장 사장 빼고 다 했던 것 같아요. 사장 빼고 다 했어요. 예. 사장 빼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업을 했고 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사업 설명을 하러 다녔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예. 근데 그럴 때마다 공통적으로 듣는 얘기 있죠. "니만 하고 와이프만 시키고 남편 하지 마라." 다 이런 말들. 우리 친정엄마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반대를 했냐면 "네가 반대하는 결혼하더니 결국 화장품 가방 들고 다니네?" 엄청나게 반대했습니다. 홀씨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결혼을 누가 어느 엄마가 찬성을 하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단 하나의 흔들림이 없었거든요. 단 하나의 흔들림도 없어 100%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확신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보니까 이런 분들이죠. 예, 미국의 전 대통령이죠 인제. 트럼프도 "내가 만약 빈털터리라면 네트워크 마케팅을 했을 것이다." 빌 게이츠도 마찬가지고 워렌 버핏은 "내가 한 가장 최고의 투자다." 예. 특히 엘빈 토플러 미래학자로 하셨죠. 그죠? 이분은 "제4 물결을 준비하라." 제3 물결의 저자입니다. "제3 물결을 저자하라 준비하라." 예, 소비자가 생산에 참여하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 프로슈머 마케팅을 통한 수많은 백만장자가 탄생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지만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다 반대를 했죠. 근데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극찬을 했을까 보니까 이유가 여기 있더라는 거예요. 부자는 열심히 일하느냐보다 어디서 일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처음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책을 읽으면서 이 사분면을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분면을 이해하고 난다라면 이 가치를 제대로 알게 되면은 절대 다시 왼쪽 사분면에 머물질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성공이라 생각하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서 이 employ죠. 이 사분면. 예. 대기업에 취직하는 게 인생의 목표였고 꿈이었어요. 아직도 이런 꿈을 꾸는 사람 너무 많거든요. 아니면 셀프 인플루이드입니다. 나를 스스로 고용하는 자영업을 한다든지 내가 의사가 된다든지 변호사가 된다든지 이런 꿈을 꾸고 살아왔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받은 교육에 의해서 우리는 왼쪽 사분면을 선택한 거예요. 근데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책에서 왼쪽 사분면에서 절대 성공할 수 없고 오른쪽으로 가라. 성공자는 다 오른쪽에 있다. 왜 빌 게이츠가 트럼프가 왜 워렌 버핏이 네트워크 마케팅 극찬할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일은 E와 S가 아닌 거예요. E와 S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가 있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가 있는 일이에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환경이 안 좋으면 내가 정리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왜 이들은 이 사업을 이렇게 극찬했을까? 바로 사업가 영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업가 영역.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의 가치를 이해하는 게 진짜 중요하고 최근에 김미경 대학 있죠. 김미경 그 유튜버 굉장히 뜨잖아요. 여기서 한 분이 나와서 강의하는데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이 책을 가지고 투자를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 내용이 우리 관점에서 봤을 때 필요할 것 같아 들고 왔어요. 뭐라 하냐면 E와 S 사분면은 시간도 없고 경제적 돈도 없는 걸 E와 S라고 해요. 이건 시간과 돈을 맞바꾸는 노동을 통해서 돈을 버는 거잖아요. "일에 얽매이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걸 원하는 사람이 있을까?"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누구나 꿈꾸는 삶은 어디냐? B와 I의 사분면이죠. 여기에는 경제적인 자유가 있고 더불어 돈이 있으면 어때요? 내가 돈 때문에 해야 될 일을 안 해도 되는 자유가 있죠. 그래서 시간이 더불어 따라오는 거잖아요. 시간적 자유가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제 우리가 예전에는 "누구 네트워크 마케팅 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야."라고 했던 것들이 이 대중적인 최고 유튜버 여기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투자자로 가는 영역은 내가 비사분면에 성공해서 가야지만 안정적인 투자로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거 없이 투자자가 된다?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첫 번째, 내가 뉴스킨 사업 어디에 속할 수 있는 사업이냐? 바로 비사부면에 속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을 좀 약간 현실을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잠시 가지도록 할게요. 우리는 코비드라고 하죠.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이제는 나뉜다라고 얘기합니다. 코로나 전 세대와 코로나 이후의 세대로 나뉘는 거죠.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난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경험이죠? 위기와 기회가 동시에 오죠. 어떤 사업은 굉장히 빠르게 가속화로 성장합니다. 어떤 사업은 빠르게 사장되고 있죠. 여러분들 여기서 내가 미래에 될 일은 무엇인가? 이 가치를 발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죠. 여러 책들이 많지만 제가 오늘은 이 책 한 권을 들고 왔어요. 초예측, 부의 미래. 우리 다 부자가 되고 싶잖아요. 왜죠? 부자가 되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부자가 되고 싶은 거야. 근데 이 부는 어디로 가는가? 뭐라고 하냐면은 밑에 유발 하라리죠. 유발 하라리가 변곡점에선 세계 경제, 먼저 내다본 자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지금 변곡점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될지 누구도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라는 거죠. 굉장히 어수선할 때입니다. 이때 먼저 내다본 자만이 살아남는다. 밑에 보면 디지털 권력을 둘러싼 충돌과 혼란 속 일가 삶의 방식이 어떻게 달라질까? 예, 불확실성 속에 숨은 미래를 감지하는 석학들의 놀라운 통찰. 이들이 이야기하는 게 무엇일까를 우리가 알고 미래를 준비해 나간다면 진짜 좋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 세상을 주도해 나가는 기업들이 다 플랫폼 기업들입니다. 구글이라든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같은 기업들은 코비드 이후에 어때요? 굉장히 발빠르게 더 많이 성장이 가속화됐어요. 예. 그렇지만 이 성장이 의미하는 것은 고용이 없는 성장이라는 거예요. 그와 더불어서 AI가 지금 AI 때문에 어때요? 일자리들이 사라지고 있는 그게 굉장히 앞당겨졌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일자리는 사라지고 있다. 없어지고 있다.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기본소득제라는 얘기 신문에서 종종 볼 거예요. 예, 이미 유럽 이런 데서는 기본소득제를 보장하고 있죠. 너무 저소득층이 많기 때문에 한 달에 일 안 해도 100만 원 줘야 돼.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문제점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기본소득제는 어디서 나오는가? 이제 로봇이 일을 대신하니까 로봇세를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정도는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면 왜 이런 기본소득제가 나올까? 생각해 보니까 지금 빈부의 격차가 훨씬 더 심해지는 거야. 최근에 미래 수업이라는 거 한 일주일 전에 방송했던 것 같아요. 일주일도 안 돼서. 혹시나 여러분들 기회 되면 이 TV를 한번 다시 돌려보십시오. 저소득층이 중산층이 되는데 얼마나 걸릴까? 시간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음. 이번 생에는 쉽지 않답니다. 이미 자산 가치들이 너무 오르는 거, 집도 너무 오르고 다 오를 거 다 올라버린 것 같아. 이번 생에 쉽지 않다. 150년. 여러분 150년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가 이 빈부 격차를 극복할 수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지금 기회들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이 기회는 어디에 있을까? 우리가 생각을 바꾸는 게 지금 필요하죠.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왜냐하면 이 책은 그냥 대중적인 책이라서 그냥 베스트셀러예요. 가지고 와 봤습니다. 한때 2018년도에 가장 베스트셀러였죠.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법이라는 책. 예, 정문정 작가의 책인데 이 그냥 대중적인 책이에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얘기가 아니니까 이 책은 더 좋은 곳으로 가자라는 책 제목이에요. 제가 지금도 들고 있고 참 재밌게 읽었던 책이거든요. 근데 이 책의 내용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난하면서 관대하기란 얼마나 어려운가? 가난하면서 물욕이 없기란 얼마나 어려운가? 가난하면서 솔직하기란 얼마나 어려운가? 가난하면서 자기 주관으로 결단하기란 얼마나 어려운가? 지갑이 가난해지면 높은 확률로 마음도 가난해진다. 꿈꾸기보다는 포기하는 데 익숙해진 청년들. 우리를 보는 것 같지 않나요? 지금 내가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의 20대들, 저는 이제 우리 아이가 대학 졸업을 유예하고 있거든요. 졸업해야 되는데 안 하더라고. 이유가 뭐죠? 예. 자기가 원하는 꿈을 아직까지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죠. 원하는 것을 가지 못했기 때문에 미루는 거야. 이런 아이들이 진짜 많아. 예전에 과거에는 스카이 나오면 다 성공한다라고 했죠. 스카이
지금 다니는 애들 진짜 몇 프로 빼고는 다 어떤 준비하냐면 다 휴학하고 회계사 공부하고 다 다른 세무사 공부하고 자격증을 다 준비하고 있어요. 왜죠? 성공 공식이 다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정말 우리는 어려운 환경에 있고 그렇다고 우리 열심히 안 산 거 아니죠.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항상 시간이 없었다. 남보다 일찍 일어나고 남보다 늦게 자는데 시간이 없었다. 누구보다 빡세게 살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 그죠. 이게 우리들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고 우리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뉴스킨의 기회를 전달해야 될 사명감을 저는 여기에서 봤습니다. 그러면서 변화를 하나 볼게요. 지금 사라지는 정규직, 사라지는 사무실, 이제 더 이상 공채를 뽑지 않아요. 매년 새해가 되면 공채를 뽑았는데 다 사라졌어요. 기업이 원하는 거 다 프리랜서 계약직, 인턴을 원해요. 이렇게 바뀌고 실업자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죠. 여기에 새로운 인제 직업군이 나오는 거죠. 이 직업 일입니다. 바로 긱 이코노미, 긱 경제. 이 긱 경제는 제가 5년 전에 뉴스킨 글로벌 컨벤션 그때 미국에 섰을 때 긱 이코노미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고 뉴스킨은 긱 이코노미를 이야기했고 저는 그때 긱 이코노미 여기가 끝나고 한국에 와서 이거와 관련된 책들을 사서 읽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긱 경제는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들 긱 경제가 뭐냐면 이게 인제 우리 현실의 눈앞에 너무나 성장하고 있거든요. 바로 공유 경제, 플랫폼 시대입니다. 에어비앤비, 우버, 쿠팡 플렉스, 배달의 민족 이제 내가 뭔가 플랫폼을 통해서 공유 경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 가지 작업을 이제 하는 거죠. 그런데 진짜 여기에서 살아남으려면 기술이 뛰어나야 되고 실력이 뛰어난 인재들은 기회가 많아요.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만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있을까요? 기회가 진짜 없어지죠. 여기서 일을 하더라도 미래는 불안하고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인가 고민해 봐야 될 거라고 봐요. 제가 한 권의 책을 더 소개해 주면 최근에 좀 베스트셀러입니다. 언컨택트의 저자 김용섭 씨가 지은 프로페셔널 스튜던트라는 책이에요. 우리는 이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과거의 걸 잊고 계속 뭔가를 새롭게 배워 나가야 되는데 이 책의 한 부분인데 엘빈 토플러 아까 부의 미래 제4의 물결 부의 미래 책을 지었던 저자이죠. 이분이 얘기했습니다. 21세기 문명은 읽고 쓸 수 없는 사람이 아니다. 배운 것을 읽고 다시 배우기를 못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배움의 시간입니다. 과거에 연연해서 안 되고 미래가 어디로 갈 것인가? 계속적인 탐구하고 배워나가는 자세, 이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21세기의 필수랍니다. 그리고 여기 마인이 얘기했죠. 알리바바 중국 최고의 부자죠. 마인이 얘기했습니다. 부자가 되는 건 선택이지만 가난해지지 않는 건 필수다. 필수라고 했어요. 그래서 왜 가난해지고 나면 다시 중산층까지 돌아가는 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필수입니다. 그리고 빌 게이츠가 얘기했어요. 가난하게 태어나는 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지만 가난하게 죽는 것은 당신 책임이다. 35세까지 가난하면 그것은 당신 책임이다. 35세 이유 다 손 들어보세요. 네, 무엇이 우리를 여기에 머물게 했을까? 저는 32에 뉴스킨을 했거든요. 생각이죠, 생각.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노력보다 선택이 중요하다. 열심히 빡세게 산다고 인생이 절대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될 것인가, 다른 사람들이 갔던 길을 가야 될 것인가, 새로운 길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 새로운 걸 볼 수 있는 배움, 그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자유를 선물하고 싶은가요? 진짜 다 그렇게 살고 싶잖아요. 왜 그럴까요? 예, 자유 누구나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자유를 얻으려면 유일한 직업은 바로 사업가. 아까 사분면에서 오른쪽 비즈니스 오너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비즈니스 오너가 될 것인가? 삼성처럼 기업을 차려야 될 것인가? 스타벅스 같은 거 창업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잖아. 뉴스킨과 같은 기업은 좋은 제품을 만들고 마케팅을 우리에게 줍니다. 마케팅의 기회를. 그럼 우리의 관점에서는 뉴스킨과 우리는 동업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비즈니스를 어때요? 내 돈 10원도 투자하지 않고 이 플랫폼 사업의 기회에 같이 합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제대로 볼 수 있는 눈, 그게 필요한 거죠. 플랫폼 사업의 기회. 이거는 뭐냐면 최고의 제품을 유통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여기에는 평범한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 배민이 가진 자산 가치 엄청나죠. 근데 배민이 지금 긴장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 쿠팡이츠 때문에 긴장하고 있죠. 예.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보세요, 여러분. 이런 플랫폼
기업들이 지금 다 성장을 주도하고 나가고 있어요. 나는 어떤 플랫폼 기업을 할 것인가? 나는 배민에서 배달을 하고 있을 것인가? 그죠? 쿠팡 플렉스를 하고 있을 것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비즈니스 오너가 되는 방법은 내가 뉴스킨과 같이 함께 동업 관계로 가는 것입니다. 그 어떻게 동업 관계로 갈 것인가? 이제부터 공부해 보면 되는 거예요. 뉴스킨은 왜 이게 가능하냐면 뉴스킨은 플랫폼 회사이지만 어떤 플랫폼이냐면 전 세계 최고 기회 플랫폼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유통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 자, 내가 만약에 배민의 라이더가 됐어. 근데 배달을 한다. 우버 택시를 운전한다. 그 순간뿐입니다. 하지만 이거는 사업이 된다는 건 자산이 만들어지는 거고 이것은 자자손손 상속까지 가능한 집을 한 채 가지고 건물을 한 채 가지고 있는 거와 똑같은 자산 역할을 한다는 거죠. 예, 뉴스킨은 전 세계 최고의 기회 플랫폼이 되는 것이 이 회사의 비전이거든요. 여러분들 만약에 뉴스킨과 함께 한다면 여러분도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뉴스킨 처음 만났을 때 이런 생각했어요. '이런 회사 없다. 이런 제품 없다. 이걸 왜 안 해? 아 why not?' 그죠? why not 뉴스킨? 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뉴스킨을 그냥 심플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뉴스킨 넘버 원이죠. 지금은 더 앞서 나가고 있거든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긱 이코노미라는 걸 저는 5년 전에 뉴스킨 컨벤션에서 들었고 뉴스킨은 이때 어떤 보상을 채택하냐면 벨로시티라는 보상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5년. 그때부터 준비하죠. 벨로시티라는 보상은 어디서 나온 거냐? 기획 경제에 맞는 보상인 거예요. 이미 지금 벌어질 일들을 예측하고 이 기획 경제를 준비했던 회사, 소비자를 대거 이 비즈니스에 합류시키기 위한 작전, 전략, 그게 바로 벨로시티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경쟁력 있는 보상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작부터 볼게요. 누스키는 진짜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죠. 철학. 예. 이 회사는 그런 원칙이 있습니다. 좋은 것만 있고 나쁜 것은 없다. All of the good, none of the bad라는. 세상에 나쁜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 회사는 출발할 때 그것도 1984년도에 이 철학으로 출발을 했어요. 진짜 멋진 회사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은 어떤 회사가 됐냐면 노아, 지금 바이오 시장이 생명공학 시장이죠. 이 시장이 앞으로 엄청나게 성장 가능성이 무한해요. 2030년이 되면 뇌 빼고 모든 것들 이식 가능한 우리는 그 새로운 시대를 살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20년만 잘 건강하게 버틴다면 여러분들 아무도 죽는 일은 거의 없답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사는데 이 생명공학 시장 엄청나게 커지죠. 여기서 뉴스킨이 가지고 있는 건 진짜 건강보조식품 헬스케어 시장에서 진짜 독보적이다. 예, 독보적이다는 거예요. 우리 식품, 먹는 식품을 통해서 나의 유전자를 젊어지게 하고 가장 젊었을 때 상태를 도와주는 거, 이게 바로 에이지락 기전이거든요. 이 기전을 가지고 모든 제품 만들어진다. 그래서 타임즈에서 얘기했죠. 노화는 피할 수 없는 현상이 아니라 유전자의 발현이 보다 젊은 상태로 돌아가도록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유전자 변화를 줄 수 있는 거 에이지락입니다. 이걸 통해서 뉴스킨은 여러 제품들이 있어요. 그중에 뷰티 디바이스죠. 홈케어, 홈뷰티가 진짜 큰 시장이죠. 홈뷰티에서 연속 디바이스에서 4년 연속 1위를 하게 됩니다. 대단한 거예요. 한 번 1위를 하고 절대 놓치지 않죠. 이런 기업. 그리고 체중 조절 시장 이것도 진짜 크거든요. 이 시장에서 뉴스킨이 넘버 원을 목표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이 제품을 쓰고 먹은 사람은 그것이 당연히 현실이 될 거라는 믿음이 있을 거예요. 그만큼 진짜 좋은 제품이잖아요. 이런 진짜 좋은 제품. 앞으로 미래에는 독보적인 제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절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독보적인 제품을 가지고 있고 우린 최고의 기회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는 뭐죠? 만약에 지금의 세계가 발달한 것처럼 그 20년 전으로 돌아가 볼게요. 20년 전에 했던 기술을 가지고 열심히 개발을 한다라면 미래 20년 어떻게 될 것인가? 지구는 파괴된다라고 해요. 그런 기술은 이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환경에 누구나 다 관심이 많죠. 여러분들 또한 환경에 모두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누스키는 어떤 회사냐면은 이런 것들을 미리 예측하고 노 플라스틱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이 제품 환경이 파괴되면 어때요? 우리가 좋은 원료를 구하기 힘들죠. 그런데 이 환경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농업 방식을 선택했다는 거야. 신뢰죠. 신뢰 수직 농업이죠. 이러면서 좋은 원료, 씨앗부터 제품을 컨트롤할 수 있는 진짜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원료와
그리고 사이언스, 테크놀로지를 아웃소싱하면서 지금까지도 혁신적이었지만 미래에 나올 제품들은 더 혁신적이다. 예, 제가 지금 콜라겐 이너비티 제품을 새로 먹고 있는데 진짜 대박이에요. 그리고 박석분 사장님한테 어제 문자가 왔는데 내년에 나올 제품 미국에 올해 7월인가 나온다던데 한국에 내년에 나온다더라고요. 그런데 그 제품은 마시는 제품인데 100배 좋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누스킨 제품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데 이런 제품들 그죠? 지금 저 이너비티 먹고 있는데 진짜 좋거든요. 이런 제품들 계속 스탠다드 제품이 유지되면서 중요한 건 스탠다드 제품이 유지돼야 돼요. 180도가 제가 시작할 때 너무 좋아하셨다는 말이에요. 이런 제품이 유지되면서 계속적인 신제품이 나온다. 얼마나 소비자들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이 시장이 얼마나 무한한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철학, 사명 진짜 중요하다고 봅니다. 뉴스킨은 사명, 사람들에게 훌륭한 사업기에 혁신적인 제품 그리고 풍요롭고 향상된 문화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게 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선의의 힘이 되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진짜 대단하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훌륭한 사업기회, 최고의 기획 플랫폼 회사 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뉴스킨 사업하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제품을 쓰다가 많이 와요. 처음에 기회에 관심 없었는데 제품을 쓰고 소비자의 관점에서 보니까 이 제품 안 쓸 이유가 없는데 이런 좋은 제품을 누구나 주변에도 원할 거야. 그게 바로 기회가 되는 거죠. 이런 진짜 좋은 제품이 있다라는 거. 위대한 기업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일까? 예, 우리가 잠깐 이 부분 생각해 볼게요. 지금 제가 필드는 안 튀고 있지만 지금 많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위대한 기업을 결정하는 것은 중요한 건 지금 현재 가치도 중요하지만 미래에도 존속하느냐입니다. 미래에도 존속하느냐. 지금 엄청나게 빠르게 지금 변화하고 있잖아요. 이게 진짜 중요한 부분이에요. 한 예를 여러분 생각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볼게요. 뉴욕 타임즈하고 트위터하고는 둘 다 뉴스를 생산하고 제공하는 거였죠. 근데 뉴욕 타임즈는 어때? 종이로 한 거죠. 신문 종이로 했어요. 트위터는 온라인 플랫폼을 했어요. 근데 2012년도에 뉴욕 타임즈는 엄청난 이익을 내고 있었고 트위터는 엄청난 적자를 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자산 가치가 2013년도에 어떻게 바뀌냐면 트위터가 뉴욕 타임즈 10배 자산 가치로 바뀝니다. 여기서 뭐냐면은 지금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에도 존속하느냐 진짜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 지금 내가 한 달에 뭐 억대 연봉을 1년에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일이 미래에도 존속하는가? 여러분 개인의 입장에서도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속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일인가? 진짜 중요하죠. 미래에 존속해야지만 가치 창출이 가능하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는 일인가? 이게 우리가 위대한 기업을 결정할 때 진짜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근데 제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뉴스킨을 대비해 봤어요. 근데 셋 다 예스, 예스, 예스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뉴스킨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했을 때 이거는 열심히 안 하면은 이 가치는 제로입니다. 그렇지만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한다. 제가 뉴스킨은 우리 많이 이렇게 얘기해요. 뉴스킨 사업은 40년 경제 플랜을 4년 플랜으로 만들 수 있는 일이다. 저 열정적이죠. 네, 저는 아직도 뉴스킨 얘기만 하면 뉴스킨 너무 사랑해서 다시 조용하다가도 다시 흥분하거든요. 이게 이런 열정을 가지고 제가 초기 4년을 굉장히 집중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했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났냐면 4년 만에 월페이 1,000만 원대로 들어갔습니다. 예. 정말로 기뻤거든요. 진짜 가능한 일입니다. 이 뉴스킨에서 받는 1,000만 원은 어떤 거냐면 직장의 1,000만 원은 현재 가치를 창출하지만 미래의 1,000만 원의 가치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직장을 그만두면 제로 가치죠. 내가 아무리 자영업을 장사를 잘하더라도 나이트클럽을 해요. 손님 많이 와. 박 터져도 어때요? 코로나 이런 거 터져서 손님 안 오게 하면 환경에 의해서 제로 오죠. 근데 지금 가치를 창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 가치 진짜 중요하다라 보거든요. 근데 뉴스킨에서 1,000만 원을 받는다. 뉴스킨에서 200만 원을 받는다. 500만 원을 받는다. 이거는 뭐냐면은 바로 자산이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줄어들지 않는 가치고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회를 바라보는 철학적 재능이 필요하고요.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어떤 기업이 가치 실현을 하는 데 있어서 10년에서 15년이 걸린다라고요. 그 기업이 창업해서 이익을 내는 데까지 보통 평균 10년에서 15년이 걸려요.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바꾸는 데 있어서 1년 만에 바꿀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가치를 제대로 보고 10년 플랜으로 가야 돼요. 10년 플랜. 10년 플랜으로 한번 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2002년 2월에 누스킨의 사업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100만 장자가 됐고 2015년도에 500만 장자가 됐어요. 한 내년쯤에 이제 1000만 장자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것들이 가능해지니 네 진짜 대단한 거잖아요. 이게 왜 이럴까? 보니까 뉴스킨의 보상 시스템에 답이 있는 거예요. 보상 시스템. 아까 뉴스킨은 어때요? 이거는 사업이라고 했죠. 사업. 여러분들 사업입니다. 처음에 시작은 소비자로 시작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제품을 체험하고 이걸 공유했을 때 6% 캐시백을 줘요. 6%가 진짜 큰 돈이에요, 여러분. 작은 시작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6% 캐시백을 보면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긱 이코노미죠. 긱 경제에 내가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인재를 확보하느냐가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비즈니스 타이밍적으로 최고의 타이밍이라고 보거든요. 여러분들이 가슴이 뛴다라면 지금이 최고의 타이밍이에요. 누구나 기회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소비자들 진짜 나는 누스킨 아니면 안 되잖아. 여러분들 TR 라이트 아니면 안 되잖아요. 유스스팬 아니면 안 돼요. 이런 팬심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는 사실 5명이면 끝이에요. 하지만 내가 팬덤을 가진 소비자가 형편에 따라 다르니까 10명에서 20명 정도를 형성해서 플랫폼을 구축해서 여기서 추가 보너스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로얄티거든요. 1번, 2번, 3번을 다 받을 수 있는데 3번에서 아까 레버리지라는 얘기를 했어요.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는가, 다른 말로 레버리지죠. 레버리지가 일어나는가, 시작은 나 혼자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나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1명이든 2명이든 늘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그들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또 늘고 늡니다. 그래서 누스킨의 보상은 6단계까지 보상을 줘요.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2명이 4명이 되고 4명이 8명이 되고 계속적으로 늘어가는 거예요. 2명씩만 늘려가도 이게 바로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는 레버리지입니다. 레버리지가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평범한 사람도 뉴스킨을 통해서 500만 장자가 되고 1000만 장자가 갈 수 있는 거고 2000만 장자도 꿈꿀 수 있는 겁니다. 무한대로 꿈꿀 수 있는 거죠. 저는 32에 뉴스킨을 했습니다. 뉴스킨을 했고 정말 열심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안 하고 성공은 절대 없어요. 그렇지만 그 현재의 삶도 즐기면서 열심히 했고 지금은 나이 51가 됐거든요. 그런데 계절로 한다라면 우리 봄, 여름이 지나가고 저는 인제 가을로 접어들어요. 왜? 인제 우린 100세 이상을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아직도 30대 열정을 가지고 있고 30대 꿈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달라졌느냐? 과거에는 이루고 싶은 꿈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돈으로 사고 싶은 꿈들, 자산을 구축하고 싶은 꿈들 이런 것들이 많았다라면 지금은 그냥 순수하게 하고 싶은 거 그런 꿈들이 늘어나거든요. 그게 달라진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절실했었죠. 성공하고 싶었어. 예.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를 수도 없이 외쳤던 것 같아요. 비 오는 날 예. 성공하겠다고. 근데 왜 나를 움직이는 힘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바로 자유였습니다. 시간적 경제적으로 자유를 갖고 싶었고 또 우리 아이들이 나처럼 그렇게 돈 벌기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하게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자녀가 원하는 거 해줄 수 있는 부모가 되고 싶었고 우리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채스키라는 사람이 그냥 한 줌 흙으로 흩어지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절하게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고 처음 시작은 누구나 작죠. 150만 원이라는 작은 목표를 가지고 시작했는데 저는 어떤 가치를 봤냐면 평생 직업, 평생 수입이라는 가치를 보고 시작했어요. 그래서 뉴스킨은 20만 원이 이제 현재 가치가 평생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10만 원을 벌고 있다. 이 가치가 현재 가치가 진짜 미래 가치 절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받고 있는 이 수입의 가치가 어떤 가치인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제 비즈니스에 가속도가 붙은 건 남편 부부 사업을 하면서입니다. 남편이 합류하면서죠. 이렇게 글로벌 컨벤션에 저희 남편과 같이 하게 되면서 저희 남편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고 이 컨벤션 이후에 저희 남편이 전업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삶이 바뀌었죠. 제가 생각을 바꾸니까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니까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니까 운명이 나중에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진짜 23평 작은 빌라에서 이때도 행복했지만 바뀌게 됩니다. 제가 원하는 곳에서 살 수 있죠. 지금 현재 제주도입니다. 예. 그리고 수많은 30개국 이상의 세계 여행을 했었고 가장 인상 깊었던 여행은 우리가 코로나 터지기 전에 저희들이 아드리에죠.
예, 아드리에 여행을 했던 겁니다.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예, 보스니아 이런 곳들을 여행했던 거 진짜 잊을 수 없고요. 이런 아이들과 추억. 그리고 코비드가 해제되면 바로 하고 싶은 거 여행. 중요한 것은 그게 얼마든지 상관없이 떠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시간과 경제적 자유를 얻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행복해요. 소소한 행복이죠. 제주에서 꽃을 가꾸고 나무를 가꾸고 진짜 행복해요. 그리고 내가 없을 때는 이 집을 누군가에게 내어주고 한 달에 가스비하고 전기요금만 100만 원 나가는 것 같아요. 이걸 아낌없이 그냥 쓸 수 있는 자유. 이런 자유가 저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 스폰서님이거든요. 예, 저희 스폰서님 이제 60대 중반이 넘고 70대가 다 돼 가는데 이 여유로운 미소 얼마나 행복해 보이십니까? 저희 스폰서님은 2년 전에 천만영자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저희 스폰서님은 또 자녀도 이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3인의 법칙이 있어요. 3인의 법칙. 예, 세 사람이 힘을 합치면 다 바꿀 수 없는 게 없어요. 다 할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저에게 가장 힘이 됐던 게 우리 처음에 하영희 사장님, 은행 선배 언니였거든요. 근데 은행 선배 언니였는데 그냥 처음에는 "수키야 나 그런 거 못한다." 이랬던 언니가 전화가 와서 그냥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언니와 그리고 하정의 임명희 사장이, 예, 우린 진짜 지지리도 못 살았던 것 같아요 우리는. 이 지지리도 못 살았던 우리가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하영미 사장님 최근에 500만 장자가 됐고 하정 여사가 곧 500만 장자가 될 거잖아요. 이렇게 우리 스폰서님 저에게 첫 모습이 아직 기억나는데 세미나장에서 팔뚝을 막 보여주면서 지금 우리 더마틱 제품을 발랐더니 본인 팔뚝 이렇게 탄력이 생겼다. 이걸 막 열심히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만남이었거든요. 그 스폰서님이 그리고 첫 차가 뭐였냐면 남편이 기업을 했었는데 소나타 중고차를 뽑아준 거예요. 그 차를 몰고 저를 첫 대면 지원을 해줬어요. 그리고 첫 대면 지원했을 때 제 친구가 만삭이었는데 제품을 한 개도 안 팔아주는 거예요. 너무 자존심이 상해서 더 이상 스폰서 지원을 안 받겠다. 쪽팔린다. 이게 그 첫 번째 받은 스폰서의 지원이죠. 마지막 지원이었던 것 같아요. 쪽팔려도 나 혼자 쪽팔리자. 이거였던 것 같아요. 그랬던 우리가 천만장자가 되고 500만 장자가 다 이렇게 성공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가족이 함께하죠. 저희 남동생 부부도 100만 장자가 됐고 또 저희 신우 부부도 어때요? 뉴스킨의 최고 직급자가 됐고 저희 아이들도 이 비즈니스에 동참해서 함께 해나가고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원칙은 뭐냐? 첫 번째 원칙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산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때요? 그동안 주도적인 삶이 아니라 주어진 삶대로 살았던 것 같아요. 하면 내 삶을 주도한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은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을 스스로 통제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나는 꿈이 있는지, 그 꿈이 이루어지려면 가슴이 설레야 된다거든요. 여러분들 가슴 설레이는 꿈이 있다라면 우리 인간의 뇌에는 자동 목적 달성 장치가 내장되어 있답니다. 진짜 설레이는 꿈은 매일 생각하죠. 여러분 연애할 때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과 결혼해야 돼. 맨날 생각하니까 결혼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걸 계속 생각하다 보면 이거 할 수밖에 없는 행동이 나오고 결국은 달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꿈대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슴 설레이는 그런 꿈들을 많이 가지는 거 진짜 중요하고요. 그리고 성공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원칙 중에 하나는 끝을 생각하며 시작하라. 현재만 절대 보지 않는 거예요. 현재도 중요해요. 현재를 열심히 사는 것도 진짜 중요해요. 하지만 우리는 과거에서 어때요? 배워야 돼요. 과거에서 현재를 보고 현재가 또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재를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끝점, 인생의 끝점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 끝났어요.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우리 삶은 별 생각 없이 그냥 살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내가 생각을 하는 순간 그 생각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삶이 바뀌는 기적이 나오는 거죠. 뉴스킨 사업의 가치는 자기가 살고 싶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야. 그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 난 가족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 나는 여행을 하고 싶어. 나는 일에 올인하고 싶어. 그 가치는 다 다르겠지만 자기가 살고 싶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야. 제가 아프리카 봉사, 우리 말라위 봉사죠. 이걸 다녀오면서 한 번의 생각이 또 바뀌었던 것 같아요. 내가 그동안은 내가 원하는 것을 열심히 해서 살았더라면 이제는 세상이 원하는 내가 좀 돼 보자. 세상이 원하는 나에게 원하는 건 무엇일까? 예. 그것들을 좀 나눌 수 있는 부자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 생각이 말라이 트립에서 생겼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은 말라이 트립 이후로 매번 어때요?
아프리카 우물을 파주는 거라든지 지난번에 연탄 봉사죠. 여러 가지 봉사 기부 챌린지를 계속 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6월 18일 날 저희들이 인제 기부 콘서트를 하거든요. 1만 원 기부해 여러분들이 같이 바이타민을 10개 식사를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겁니다. 이걸 함께 동참해 주시고 이날 기부 콘서트에 꼭 많은 분을 초대하시고 이 자리에 오늘 강의 듣는 분들 꼭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인제 진짜 마지막 장이거든요. 저는 제 개인 사명이거든요. 처음에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적기 시작했고 이거 어느 순간 적다 보니까 예 가슴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 그냥 달달달 나오는 겁니다. 저는 우리 누스킨 사명도 달달달 외우고요. 개인 사명 달달달 외워요. 왜냐하면 이대로 살아갈 거기 때문에 저는 정직하고 선한 부자가 되어 많은 사람들 꿈꾸도록 돕고 또 좋은 엄마가 될 것이고 좋은 아내, 지혜로운 리더가 되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스키는 우리의 사명이거든요. 윈니는 누구나 꿈이 있잖아요. 그 꿈대로 살 수 있습니다. 예. 그걸 살 수 있도록 우리 내면에는 그 힘이 있거든요. 그 내면의 힘을 끌어내 주는 거 그게 바로 여러분들 작은 팀들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라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과 꿈을 가진다라면 우리 그걸 이룰 수 있는 힘은 우리 내면에 있습니다. 우리 내면 사람을 세우고 우리 살리고 그 가치를 극대화시켜 주는 거 그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경쟁력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렵다고 하지만 저는 굉장한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플랫폼, 최고의 플랫폼의 기회를 전달해 주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오늘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